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역이나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는 코로나19 감염을 숨기기로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난 5월 2일 새벽이죠. 그때 젊은이들이 이태원 클럽을 줄이어 찾은 게 큰 죄는 아닐 겁니다. 다만 그걸 숨기고 지금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면 1,900여 명이 안 받고 있는데 그건 분명하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온 국민의 근심이 하루하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그동안에 한 5개 클럽을 다녀온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는데 네. 새로 나온 확진자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클럽을 갔다 오고 다른 클럽은 가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 6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데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태원 클럽이라고 하는 66번 환자가 다녀온 것이죠. 트렁크, 킹, 힘, 퀸, 소호 이 5군데였습니다. 클럽. 네. 그러니까 66번 환자하고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방역당국도 그 동선을 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서대문구에 있는 메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두 사람이 지금 동선이 겹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단정하기가 네. 좀 어려운 게 동선이 이태원쯤 어디엔가 겹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클럽에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지금 66번 환자가 초발 환자일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진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서대문구라고 돼 있는 건 이제 그 확진자가 서대문에서 살기 네, 때문에 21번 환자. 그 네. 메이드라는 클럽은 물론 이태원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당국도 초발 환자라고 했습니까? 66번 환자로 인해서 시작됐는 데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방역 당국이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됐을 뿐 네. 이 사람이 전부 퍼뜨리고 다닌 건 아니다 이렇게. 네, 그랬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처음 발현된 사람이 66번 환자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66번 환자가 모든 사람들을 다 감염시켰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사회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태원 클럽 주변을 통해서 밀접 접촉이 있었고 그러면서 증폭이 일어나면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00명이 결국 넘었어요. 네, 6일 날 처음에 1명 나왔고요. 그다음에 7일 날 1명, 8일부터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한 1,300건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금 확진자가 102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73명이 직접 방문한 사람이고요. 접촉자가 2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접촉, 2차 감염까지 나온 거죠. 3차 감염은 아직 나오지 3차 않았고요. 감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R5 값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R 값이라고도 하고 1이면 한 명 감염된 사람이 한 명에게 평균적으로 감염을 시키더라, 옮기더라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0.7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워낙 밀접한 공간에서 클럽이라는 것이 이태원 클럽이라는 것이 밀접 접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 값, R5 값이 크게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대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클럽과 관련된 적극적인 추적 조사 또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분들의 검사를 유도하는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면 할수록 사실상 역설적으로 R0 값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코로나19가 증상 발현 전에 많은 40% 이상의 전파를 시킨다고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결국은 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가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피해가 아주 적었던 것도 한 발 앞서서 그 감염원 찾아내고 추적해서 막아낸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평온한 삶을 살고 네. 있는데 네. 게다가 지금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이 비단 서울 사람들만 아니죠. 확진자도 전국적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태원이라는 곳이 워낙 젊은이들에게는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확진자도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확진자 중에서 전북 김제 공중보건의가 확진자가 한 명 나왔는데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5일 날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을 했고요. 오는 12일에 지금 확진을 받았는데 이 5일 갔다 온 다음 날, 그러니까 6일부터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를 김제 지역 선별 진료소 등에서 이제 진료를 좀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추적 관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연휴 기간이 무섭다고 했는데 일부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공중보건의도 결국 그 연휴를 이용해서 이태원으로 그렇죠. 다녀갔고요. 네. 어제까지 그래서 클럽에 왜 이름 쓰고 전화번호 남겨라 해서 확인한 게 5,500여 명인데 네. 그중에 한 3,000명 가까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어제 전해드렸거든요. 오늘은 네. 1,900여 명으로. 네. 그러니까 그나마 한 1,000명은 그 하루 사이에 연락이 된 거예요. 네, 약 2,000명이 현재 이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2,400여 명은 직접 전화 연락을 다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3,100여 명 중에서 1,100여 명한테는 안내 문자를 또 보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2,000명을 현재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이런 식으로 2,000명이 직접 나서서 내가 진단검사를 받겠다 얘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찾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같이 자발적으로 좀 지금 나와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호소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기지국으로 이동통신자 휴대폰으로 이 사람이 언제 왔다 갔는지 이미 숫자가 나왔거든요. 서울시가 명단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네. 했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서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명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클럽 5개 클럽 있잖아요. 5개 클럽 주변에 기지국 수가 한 수십 개 되는데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그 기간 동안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 그 일대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고요. 명단을 받고 그 명단에서 뭐 중복된 번호라든지 아니면 이동 중에 접속한 사람, 그러니까 차량을 탄 사람들 아니면 지역 주민 이런 번호를 모두 제외한 명단 1,905명의 명단을 서울시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제 검사를 받아라, 자가격리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만시지탄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나 다른 뭐 노래방이나 이런 네. 걸 권고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기도 했지만 네. 사실 저 무렵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거의 줄어들면서 이런 클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느슨해졌거든요. 만약에 그때 아예 서울시가 막아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전에는 하면 이제 그 유흥업소들에게 금지 권고를 내렸다가 이게 네. 이제 자제 권고로 바뀌면서 제 영업이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이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죠. 그렇죠. 헬스클럽이나 게다가- 이런 데는 최소한 누가 왔다 갔는지는 압니다. 네, 게다가 이 영업 자체가 워낙
이제 좀 밀폐된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그 영업 자체를 거기서 누가 서 있어서 이렇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제지하기도 불가능하거든요. 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클럽을 먼저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물론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잠시의 이런 손해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좀 막는 방법이었을 텐데 하나의 길이었을 텐데 너무 좀 일찍 영업을 네. 재개한 게 아닌가 하는 지나 아쉬움이 보니까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영업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나 꽉 묶어두고 영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단 방역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영업을 재개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몇 가지 조건을 줬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관리자도 두고 들어갈 그래서 때 이름도 적으라고 사람들한테 한 이름 거예요. 적으라고 네. 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 클럽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게 잘 안 지켜진 측면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어가면서 뭐 우리 콜센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자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우리가 네. 지금 방역 대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어떨까도 생각이 되고 아쉬움은 다 개인적으로 다 갖고 네.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클럽 중에 한 곳이 성소수자들이 즐겨 찾는다는 그런 그 일부 언론이 그걸 또 그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성소수자분들이 거기를 다녀온 분들은 아무래도 아우팅이라 그럽니까? 네. 혹시 남이 강제로 또 남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려져 버릴까 봐 저런 문자를 받으면 실제 이제 SNS에서 저희가 저걸 퍼왔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죠. 내가 혹시 동료들이 내가 이 성소수자라는 걸 알면 그러면 더 못 나가게 되는 더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하게 되는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검사를 꺼리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확실한 대안 제시가 그래서 분명하게 이분들이 검사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라디오 인터뷰 익명의 라디오 인터뷰까지 들어볼까요? 아우팅이 되느니 차라리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직장이 있는 건물들, 또 이제 백화점 직원이라든지 피부 관리사라든지 이런 정말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법한 세부 정보 같은 것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매뉴얼이 지금의 보도 상태에 좀 무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에도 이태원 방문을 했는지 묻지 않고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쭉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성 판정자에 대해서 양성 판정이 나온 그 시발점이 클럽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라던가 언론에서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라고 해도 전혀 이태원과 관련된 확진자라는 걸 좀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끔 동선을 공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검사 받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언론이 신중치 못한 보도가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기독교계 신문사 일간지가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금 이 파장이 이렇게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구조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OECD 중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구 결과 미국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은 자살률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차별감을 당하면요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성애자보다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아픕니다. 그건 뭐냐면 차별과 모욕을 겪어가면 그 겪은 것이 우리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실제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차별이라는 게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이해나 포용, 관용력을 갖고 움직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처할 때 이미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마당이니까 최대한 성소수자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가려주고 보호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나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를 하나 볼까요? 얼마나 며칠 동안에 우리가 안정되던 의심 신고가 얼마나 늘었나 보실래요? 네, 표로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네, 의심 신고 왼쪽에 보시면 그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12,000건 가까이 하루에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적게는
6천 건까지 줄었는데 갑자기 2배 이상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많을 때는 하루에 검사 2만 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3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어제는 12,398명이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표가 있군요.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2,398명. 네, 12,398명.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이 검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다시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이 특히 입원실이나 이런 건 감당이 되겠느냐,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병상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89 병상 중에 202 병상이 사용되고 있고 잔여 병상은 987 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확진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나오자 한 주민이 써붙인 저 메모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네, 확진자를 비난하는 미안한 줄 아십시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물론 주민 입장에서 화는 날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대하는 자세가 한 사회의 실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을 저런 식으로 비난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숨어버립니다, 같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특정의 누군가의 사람의 원인으로 다 돌리게 되면 한 사회가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내놓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숨어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그 책임을 또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철저히 씁시다. 그리고 밀집 지역에는 우리 다시 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쓰는 것하고 갔다 오셔서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인을 겨냥해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숨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결국 등교는 일주일 미뤄졌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13일, 그러니까는 내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등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등교 일정이 다 일주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은 5월 20일 날 등교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고3 외의 다른 학년들은 다 일주일씩 연기가 되긴 했지만 또 단서가 붙었습니다. 감염증 확산세를 보며 방역 당국과 대응할 예정이다. 지켜보겠다는 단서가 붙어서 그러니까 고3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저기서 또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원어민 교사들이 또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게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이 학원 보내면서 또 뭐 그렇죠. 걱정하고 이러면 이것도 또 학교 영향을 일정도 많이 줬다면서요? 바뀌고요. 지금 광주랑 전남 지역의 원어민 교사 9명이 이제 이태원 클럽을 갔다 왔다고 하고요. 또 강원도 지역에서의 10명이 넘는 원어민 교사와 영어 보조 교사도 이태원 클럽은 아니지만 이태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중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학교를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젊은 층들 상대로 이 코로나의 감염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하나 볼까요? 이건 보면 20대, 30대는 이거 운이다, 걸리느냐 마느냐, 감염되느냐 마느냐,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대는 다중이용시설 안 갈 수 없겠느냐인데 14%가 나는 그러기는 어렵다. 2배 가까이 높아요. 네. 청년들이 사실 내가 걸리면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과신 같은 게 있고요. 또 저게 지금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에 대한 우려는 또 제일 높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20대가. 네. 그러니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뭐 혈기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건강도 나는 뭐 있고
이건 뭐 어떤 사람은 감염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아직까지 감염 안 됐으니까 이런 네. 이제 생각들이 결국은 실제로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사회적인 눈치는 굉장히 많이 보는 세대라고 하는 특성이 이번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어르신들로 갈수록 80대 넘으면 뭐 치명률이 20%가 넘어가니까요. 20%가 그런데 넘고. 젊은 층은 진짜 뭐 거의 위험이 없다시피 하죠. 하지만 이런 사태가 길어질수록 일자리나 경제 문제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또 청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20대가 좀 아프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과거 이제 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그때 IMF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등장했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회사들이 지금 감원들 많이 하고 감봉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임시직 계약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1순위 감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지금 신규 취업자를 뽑질 않으니까 20대가 또 역시 또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대는 이래저래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 고용보험 가입자 그 자격을 취득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네. 물론 비정규직도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20대하고 30대가 계속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이런 좀 현실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코로나 20대, 30대 분들에게도 분명한 삶의 위험 요소입니다. 네. 내일부터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안 끼면 못 탈 수 있다고요? 네, 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 움직이지 못할 정도. 이렇게 차면요, 개찰구에서 영문이 막습니다. 마스크를 안 하면요. 내일부터? 네, 네. 내일부터 그렇고요. 만약에 내가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역내에서 또 이제 치과용 마스크를 판다고 하니까 그걸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성한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